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2차전 지역인데요. 앞에 하나가 빠졌네요. 다시 2차전지, 또 차전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2차전지, 그죠? 유창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2차전지 좀 쉴 만큼 쉬긴 쉬었습니다. 그죠? 근데 오늘 뭐 지난 어제부터 해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강하게 요 며칠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? 뭐 일단은 뭐 단순하게 낙폭하대죠. 네, 잘 쉬었다. 네, 많이 쉬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증시가 좀 신고가 음. 거의 언저리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코스닥은 아직은 네. 못하지만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요.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못 갔던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지난주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가 상당히 강했었다라면 어제는 뭐 조선주 그렇죠. 뭐 그동안 좀 못 올라갔던 섹터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서 이제 낙폭과대 인식이 좀 있는 2차전지가 에코프로, 네. 에코프로 BM이 어제 힘을 내줬고 오늘도 그러한 부분들이 2차전지 쪽에 조금 더 많이 좀 집중되지 않았나. 그래서 오늘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네. 삼성 SDI, 뭐 LG 화학, SK 온 등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잘 쉬었다, 그죠? 네. 네. 주가가 뭐 왜 오르느냐 이유가 있지만요. 사실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거고요. 그쵸. 파는 사람 많으면 떨어지는 거예요. 간단한 수급 논리인데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거고 간밤에 테슬라가 오른 것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네.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랐다는 걸 주목도 하던데요. 리튬 가격은 뭐 지난번에 급락한다 그러더니만 또 5월에만 53%나 리튬 가격이 올랐다.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. 그 작년에 이제 러우 전쟁 네. 이 이슈가 있었고 나서 핵심 강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좀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놓은 게 있었어요. 리튬 관련해가지고. 그래서 재고를 쌓아놓았던 부분들이 이제 소진이 되는 것이죠.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그 리튬 가격이 오르게 되는 요소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작년 연말에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쏙 들어갔습니다만은 작년 연말 한 가을 정도서부터 나왔었던 뉴스들이 뭐냐면 전기차 성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. 예. 왜냐면은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지금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. 전기차 1회 충전 요금이 그 내연기관차 1회 주유 요금하고 비슷할 정도로 그 충전 그 비용이 많이 높아졌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연말 뭐 경기가 좀 둔화된 부분들도 있고 보조금이 좀 일정 부분 줄어드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판매가 좀 급감했었던 연말 한 11월, 12월 달에 좀 계절적 요소로 좀 급감했었던 적이 좀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조금 이제 그 전기차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그때 조금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핵심 강물 관련된 이슈들이 그러니까 리튬이라든지 이런 그 강물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쏙 들어갔죠. 오히려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한다. 지금 뭐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2050년이면 되게 먼 미래처럼 보이지만 2050년 지금부터 한 10년 이후가 된다라면 거의 전기차의 비중이 내연기관차의 50%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전망이 좀 있고 계속 전기차의 시장 성장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가 소진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재고를 좀 쌓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재고를 좀 쌓아주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. 반면에 공급은 특히 이제 이 광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동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예. 근데 아직까지 노동력이 그만큼의 수요만큼의 공급을 더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노동력이 많이 투여되지 못하고 있고 또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수요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리튬 가격이라든지 뭐 몇몇 그 핵심 광물 광물의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리튬은 이제 2차 전지의 양극재 주요 원료니까요. 일반적으로는 원재료가 오르면 사실은 생산업체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데 네. 2차 전지는 특이한 게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면 가격에 전가시키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은 또 가격이나 압박이 있기 때문에요. 리튬 가격 오르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뭐 너무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네. 좀 전기차 가격이 자체가 좀 비싸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.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점진적으로 오른다 그러면 예.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업체들은 그 가격을 바로바로 전가합니다. 전가하고 또 가격이 내려가면 또
또 하락시키고 인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점진적으로 오른다는 얘기는 생산 업체들한테는 나쁘진 않다. 다만 그 표를 보면 뭐 엄청나게 빠졌었고요, 그죠? 지금 네. 밑에서부터 좀 올라왔는데 우리가 뭐 저거를 주가 차트로 본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직 반등이 제대로 그죠? 그쵸. 반등다운 반등은 아닌데. 네, 그래서 너무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면은 조금 문제가 네, 되겠지만 부담스럽고.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그 생산 업체들한테는 조금은 더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요소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조정도 좀 일정 기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고요, 네. 그죠? 그리고 리튬 가격도 이제 올라가고요.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이제 그 심화 학습을 합니다. 양극재에서 음극재, 실리콘 뭐 네.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 폐배터리 갔다가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전기차 충전 시장 쪽인데 네, 충전 쪽. 네. 충전 쪽은 어떤 게 포인트인가요? 아무래도 이제 충전 시장이 지금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해요. 네.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가득 차 있고 뭐 어떤 지역 어떤 곳에서는 서로 하려다 보니까 좀 싸움도 나고 있다. 뭐 감정 싸움도 뭐 격해지고 있다. 이런 소식도 들릴 정도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별로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요. 첫 번째 현대차 그룹은 어쨌든 전기차 인프라가 잘 돼야지 판매가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테슬라가 비슷하게 충전소를 직접 투자를 많이 합니다. 충전소 관련해서 예를 들어 휴게소가 됐든 아니면 뭐 유유지를 땅을 매입을 해서 관련해서 충전 기를 설치를 했든 그래서 초고속 충전소를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불편함이 적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체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롯데라든지 신세계, 특히 롯데 신세계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를 가지고 마트라든지 있으니까, 네.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투자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덜 들어간다는 것이죠. 부지가 별로 필요 없죠. 그렇죠. 그죠? 기존의 네. 주차장에다가 충전기만 설치해 놓게 되면은 바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.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신세계 INC 같은 기업들이 충전 사업 진출이라든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아주 높은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다. 하지만 이 두 기업은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SK라든지 이제 LG 같은 그죠? 경우는 약간 이제 직접 충전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약간 플랫폼 형식으로 뭐 어느 지역 현재 그 충전소의 뭐 위치라든지 혹은 거기에 사용한 뭐 충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행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2차 전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조정 좀 맞춰서 다시 좀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건지 그동안 이제 좀 줄여놨던 거를 다시 좀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궁금하고요. 그렇다고 하면 관심주는 뭡니까?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셀 업체들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 같은 기업은 최근 조정도 별로 없었어요. 예.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지난 5월 고점을 4월 고점을 좀 넘기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셀 업체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들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소재 업체들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에 따른 어떤 낙폭 가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슈가 조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다시 뭐 에코프로가 뭐 지금 당장 다시 직전 고점대 8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만약에 폐배터리 쪽을 보신다라면 좀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가 못 움직였던 기업들, KPS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생소하네요. 네, 예. 생소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이제 장비 관련된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그 폐배터리 관련된 업체를 인수한 게 좀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이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보면 계속 횡보하면서 뭔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. 그리고 충전 관련해서 보면 동양 EMP도 상당 부분 좀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또 투자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텍이 최근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충전 관련된 사업이나 충전 관련된 뭐 이런 쪽을 본다라면 동양 EMP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.
오늘 보면 표스코 퓨처엠이나 이럴지도 강했지만요. 네. 항상 시장은 다시 갈 때 전과 또 똑같은 양상을 나타내진 않습니다. 그쵸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랐던 쪽이라든지 네. 그죠? 혹은 이제 대형 셀 업체라든지 네. 그죠? 이런 쪽을 주목해 보자고 하셨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, 그다음에 KPS, 동양 E&P 2차전 지역에서 관심주로 픽업하고요.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